돈이 아닌 사연을 지불하는 카페가 있다고요? 바로 제가 일하는 카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0입니다. 평생 여의도 본사 22층에서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으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움직였고 수십 명의 직원이 제 입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던 제가 은퇴하고 10년. 아내의 병원비와 매달 늘어가는 약값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 구청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북카페 바리스타. 이 나이에 저를 써준다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감사했습니다. 면접관은 갓 25은 되었을까 싶은 앳된 매니저였습니다. 제 손잡버리더군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력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일은 그냥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닌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뭐든 하겠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새벽 초록색 앞치마를 맸습니다. 매니저가 저를 카운터 앞 포스기라는 기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장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비장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돈을 받지 않는다니요. 그럼 대체 뭘로 결제합니까?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은 기억을 지불합니다. 화면에는 아메리카노, 라떼 같은 메뉴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설렘, 오래된 후회, 잊고 싶은 기억, 사무치는 그리움. 이런 알 수 없는 단어들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매니저, 이건 그냥 이름이겠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메뉴가 후회일 리는 없잖나. 매니저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 이름이 곧 실제 원료입니다. 매니저는 뒤편 선반에 늘어선 정체 모를 약병들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저 따뜻한 설렘은요. 실제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숙지황 농축액에 기분을 순간적으로 고양시키는 세로토닌, 안정제를 극미량 배합합니다. 반대로 잊고 싶은 기억은 머리를 차갑게 식히는 박하 추출물에 신경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키는 신경 이완제가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숙지황? 세로토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한약방에 정신과 약을 섞는다는 말인가? 나는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사기꾼 소굴에 들어온 건가? 매니저가 제 속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손님들의 감정이 잠시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손님이 와서 따뜻한 설렘 한 잔을 달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르고 손님의 눈을 정확히 5초간 바라보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 가장 슬픈 기억 버튼, 이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눈이 부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잊고 싶은 기억 한 잔 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손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B- 하는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결제 완료 10년치, 시련의 아픔. 여자의 얼굴이 맑아졌습니다.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울고 있었지? 여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입니까? 저는 대체 어디에 취직을 한 것입니까? 지옥의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기계는 만져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사장님, 첫사랑의 그리움 2잔이요. 저는 어릴 적 후회 1잔, 얼음 빼고요. 그리고 결국 실수가 터졌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따뜻한 위로를 주문했는데 제가 그만. 바로 그 옆에 있던 새빨간 버튼, 매니저가 절대 누르지 말라던 그 가장 슬픈 기억 버튼을 누르고 만 것입니다. 쨍그랑하고 마치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카페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매니저가 화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매니저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저분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간신히 묻어두고 오늘 하루를 버틸 위로가 필요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 댐을, 그 둑을 터뜨려 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버튼을 잘못.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장님은 지금 사람의 마음을 부숴버린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만두라. 결국 여기서도 나는 아무 쓸모없는 답답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게.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하네.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사장님은 이제 기억 수습 인턴입니다. 사장님이 부순 저 남자의 기억, 사장님이 직접 수습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수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스기는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렘을 주문한 손님에게 서름을 결제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웃던 손님이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좌절의 기억을 버리러 왔는데 제가 실수로 가족의 기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학생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누구더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수백억짜리 프로젝트 결제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어렵고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매니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니저, 이 기계가 너무 어려워. 이 기억이라는 게 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매니저는 저를 데리고 카페 지하의 기억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손님들이 결제한 수만 개의 기억들이 작은 유리병에 담겨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억은 그냥 과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금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힘을 잠시 보관해 주거나 아픈 힘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서름의 차이, 후회와 반성의 차이, 수백 개의 메뉴를 제 손에, 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70평생 그렇게 뜨겁게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능숙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포스기는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기쁨을 주문한 손님에게 실수로 기대를 결제해서 손님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앳된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엉망으로 채점된 시험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의 멍청한 실수요. 그거 버려주세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포스기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의 멍청한 실수 버튼, 그 바로 옆에 처음에 뜨거운 열정이라는 버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누른 것은 실수가 아닌 열정 버튼이었습니다. 띵하고 결제 완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안 돼. 저는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학생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어 있던 학생의 눈에 서서히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멍하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나 이거 정말 좋아서 시작했었지. 밤을 새워도 하나도 안 피곤했었는데. 학생은 저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실수는 그냥 가져갈게요. 따뜻한 위로 한 잔만 주세요. 결제는 이걸로 할게요. 학생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다시 찾은 뜨거운 열정으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위로를 내어주고 학생의 뜨거운 열정을 결제받았습니다. 제 실수가 오히려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낸 것입니다. 매니저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야 조금 기업 관리자 같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70평생 들어온 그 어떤 칭찬보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9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카페로 들어오셨습니다.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발 관찰만 하십시오. 저분은 저희 VIP십니다. 할머니는 1년에 한 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이곳에 보관하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 나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봐. 오늘은 내 마지막 기억을 맡기러 왔어. 매니저가 포스기의 VIP 보관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 이익 마이너스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카페의 모든 불이 꺼지고 포스기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기계 음성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시스템 과부하. 매니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할머니. 지금이에요. 첫사랑의 기억이 전쟁의 공포랑 지금 섞이고 있어요.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싫어. 저리 가. 아가. 내 아가. 매니저가 울먹이며 포스기를 두드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할머니는 가장 끔찍한 기억 속에서 돌아가시게 된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가운 얼음처럼 맑아졌습니다. 평생 위기를 관리하던 그 기미사의 본능이 제 몸을 깨웠습니다. 제가 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매니저, 비켜. 내가 해. 저는 매니저를 밀치고 포스기 앞에 섰습니다. 이 과부하를 뚫으려면 더 강한 결제가 필요해. 저는 제 손을 스캐너로 가져갔습니다. 결제. 내 기억으로 결제한다. 내 70평생 아내의 병을 알게 된 그날의 가장 큰 절망으로 결제해. BEE 이익 마이너스 하는 강렬한 빛과 소리가 터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포스기 화면이 다시 파랗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가장 절망적인 기억을 내어주고도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장 행복했던 날을 제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저는 할머니의 첫사랑과 아이의 첫걸음마와 손자의 재롱을 하나하나 제 가슴에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평생 본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떠나셨습니다. 매니저가 멍하니 서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기억을 내어주셨어요. 괜찮으세요? 사장님의 가장 큰 절망이 사라지셨다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더군. 그 절망 여전히 내 가슴에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지가 않아. 그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네. 그날 저녁 저는 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매니저가 제 손에 작고 반짝이는 유리병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90살 할머니가 제게 팁으로 남기고 가신 진심 어린 감사의 기억이었습니다. 터덜터덜 밤늦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는 아내가 옅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한때 이 사람의 아픈 숨소리를 듣는 것이 제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카페에 결제하고 온 바로 그 기억이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절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토록 애틋하고 선명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기억. 저는 그 병을 제 심장에 가만히 대어 보았습니다. 따뜻한, 정말 따뜻한 온기가 제 메마른 가슴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식기 전에 제 손으로 아내의 차갑고 마른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월급 받았어. 돈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걸 받아왔어. 당신에게도 이 온기가 조금이나마 전해지면 좋겠네. 아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늘 고통스럽게 찡그려져 있던 미간의 작은 주름이 아주 조금 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아내의 곁에서 빚진 마음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초록색 앞치마를 맵니다. 수백억짜리 결제는 이제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설렘과 후회와 슬픔을 결제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만지는 기억 관리자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70에도 당신의 진짜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그 새로운 시작에 작은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